번째 순서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맞이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는 아이폰 1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는 됐는데 애플의 주가도 왜 이래? 그리고 관련주의 주가도 왜 이래? 조금은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솔리드인데 그나마 오늘 아이폰 테마주를 묶이는 것 중에서 그나마 상승세가 나오는 게 5G 관련주더라고요. 솔리드가 또 상승폭이 있던데 애플 5G 폰 최초 출시에 솔리드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점수로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70점, 그리고 무선 언택트의 수혜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선 언택트의 수혜주라면서 70점을 드렸습니다. 솔리드 오늘 장중에 5, 6%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럼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솔리드 무엇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스마트시티, 스마트 행정을 한다는데 5G를 안 깔고 어찌할 건가? 그래서 5G는 필수, 솔리드도 필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이폰 신작이 죄다 5G 기기로만 나왔다. 진짜 5G 시대가 온 것이다 라고도 꼽아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이슈가 가장 오늘 핫한 거잖아요. 네. 애플이 처음으로 선보인 이 5G 스마트폰 어떤 건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애플이 첫 이제 5G 폰을 출시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좀 중요한 것이 원래는 다른 그 스마트폰 제작 업체들은 5G 폰 판매가 시작된 지 빠른 회사는 한 2년 반. 네. 아무리 뒤늦은 회사도 1년 이상은 되었는데 애플이 이제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특히 이제 애플 그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5G 폰을 계속 기다렸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미리 내가 지금 바꾸면 내년에 또 신제품이 나올 건 뻔하지만 그것이 4G면 그냥 지금 바꾸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4G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바로 5G니까 한번 좀만 더 참고 그걸 기다리자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교체 대기 수요가 되게 많다라는 거. 그렇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 또 5G 시장도 애플이 어쨌든 전 세계에서 그 스마트폰 시장에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반쪽짜리 5G 시장이 이제 전면 이제 100%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5G 관련된 종목이나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까지 뛰어든 5G 시장이니까 5G 테마주에 대한 관심을 보고 싶은데 주도주 중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 분위기에서는 주도주라고 감히 5G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가담합니다. 다시 주도주로 떠오르면서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미 5G는 주도주의 성격은 이제 없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전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은 작년 혹은 재작년에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랐죠. 네, 올해는 약간 조정,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5G 투자가 좀 더 빨리 그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좀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건 뭐냐면 시장을 계속 붐업하면서 가는 게 주도주인데 5G 섹터만 본다라면 그럴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좀 이슈가 나오면 주가 상승하고, 또 어느 고점대에 오게 된다라면 좀 주가 지지부진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트레이딩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아이폰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요. 5G 안에서의 기대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주로 봐야 되는지 그와 함께 솔리드에 대한 가격 전략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솔리드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5G 장비라든지 이런 부품주 쪽에 좀 본다라면 그래도 아직 추세가 조금 살아있거나 조금 시장에서 이제 조금 지금 시점에서 좀 볼 수 있다라면 다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선정해보자면 대한강통신이라든지 이노와이러스 그리고 RFHIC가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솔리드의 강점은 제가 아까 무선 언택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실내 생활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G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되게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전파 차단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음역 지역을 좀 해소해주는 장비를 공급하는 게 솔리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조금 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역할은 더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SK텔레콤에도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다라면 뭐 직전 고점대 언저리 한 13,000원대까지의 반등은 뭐 10월 중으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솔리드는 목표 주가 1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70점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또 MSC라는 키워드인데 네. 5G와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MSC 시장이거든요. 그럼 삼성전기도 앞으로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점수는 몇 점 드릴 수 있죠? 90점. 다시 오는 영광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는 영광 삼성전기에 대해서 90점을 드렸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니까 막 빠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막 오르지도 않는 계속 그 안에서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다시 영광이 온다 기대가 되네요.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토론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떨어지든 오르든 실적 전날까지는 버티고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으시고요. 꾸역꾸역 떨어진 만큼 올라오긴 하는구나. 그리고 아이폰 12 5배 줌 삼성전기 거 맞나요? 5배 줌인가 보네요. 그리고 볼 때마다 고민하다 한다. 팔아야 될지 생각보다 너무 안 가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성전기 MLCC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MLCC의 매출 비중 증가 전망,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5G 폰이 그 4G 폰보다 한 20% 정도 MLCC 사용량이 더 많아요. 더 많다. 더 많고 네. 또 지금은 우리가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좀 좋은 거 사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자라는 주의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해가지고 좀 저가 제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자는 심리도 강하지만 LG전자 실적 같은 거 본다라면 고사양의 제품이 많이 판매가 돼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오히려 고사양의 제품들이 렌탈이라는 이런 부분을 인해서 매출이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쪽에 MLCC 사용량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자동차든 또 무선 5G 기기든 어쨌든 맞아요. MLCC는 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밥솥에도 들어가는 게 MLCC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고사양의 IT 수요의 증가는 삼성전기의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기록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더더 쓰이는 부분이 많아질 텐데 삼성전기는 천장을 뚫지 못하는지.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맨날 고민한대요.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으로? 뭐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런 MLCC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D램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처럼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최근 같은 조정기에도 삼성전기는 조정이 없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하지만 반대 이런 고점이 돌파가 됐을 때는 또 새로운 추세로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고점에서 덥석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은 안 좋은 매매 전략일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점을 터치를 하면서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기에 매수하는 거는 나쁜 전략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고점은 뚫어야지 제맛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한 17만 원 정도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목표 주가 17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점수는 90점, 고득점 받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아이폰 12 수혜주를 찾아보도록 하죠. 애플 테마주 하는데 이 종목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저희도 처음에 교육받았을 때 아이폰 수혜주, LG 이노텍 이걸 기본적으로 배웠거든요. 네. 이 애플 테마주는 나야 나라고 외치는 LG 이노텍 점수는 몇 점 드릴 수 있을까요? 점수는 점수는 80점. 80점이요. 네,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LG노텍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대가 클까요? 아니면 지금 실망감이 더 크실까요? 토론방 들어가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겨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 연장이 돼서 지체하신 분들이 있고요. 아이폰 노출 호재는 남았다. 지금까지는 공개였고 정말 팔 때는 더 갈 거다. 앞으로 실적으로 말할 거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아이폰 12에도 채택되는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카메라가 대표적인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네. LG노텍은 애플 쪽에 지속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좀 해왔고,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카메라가 옛날처럼 한 개가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3개, 4개, 뭐 요즘에 나오는 폰 중에서는 5개도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상당히 LG노텍은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에 이제 애플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그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진다라면 LG노텍은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게,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좀 지연되면서 제품 어쨌든 부품은 다른 회사다 공급을 해야 되니까 가격 경쟁을 좀 하다 보니까 제 가격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애플은 뭐 삼성보다는 조금 무리하게 부품을 저가에 받는 것보다는 조금 좋은 제품의 부품을 받는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좀 제 가격을 좀 받아서 판매를 한다는 부분들도 LG노텍 입장에서는 좀 좋은 뉴스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LG 또 좋은 제품들이 판매가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뭐 전장 스마트폰 사업 부분도 나쁜 부분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고, 전장 부품 사업 부분도 LG노텍이 약간 안 좋은 부분이지만 네.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 여지가 좀 있다라면 저는 LG노텍은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아이폰 12 출시에 따라서 내년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차트를 좀 보면은 16만 원에서 18만 원이 고가권 박스 같아 보여요. 네. LG이노텍에게. 앞으로 내년에 12를 기대한다면 지금 구간 갖고 있으신 분들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삼성전기의 차트나 LG노텍의 차트나 비슷합니다. 맞아요. 네. 다만 삼성전기는 지난 그 3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못 시킨 상황이었던 것이고, LG노텍은 그 자리가 돌파된 상황에서 약간 이제 수렴의 과정에 좀 놓여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수렴의 과정이라서 저는 뭐 굳이 나쁜 가격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렴이 끝난다라면 저는 충분히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19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에서 뭐 분할 매수 전략도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고점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분할 매수도 괜찮고요. 고점 돌파하는 거를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강점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LG이노텍입니다.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폰 수혜주로 꼽히는데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는 BH를 살펴볼게요. 빠질 때 담아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점수로 먼저 평가해보죠. 70점, 70점. 2% 부족한 사업 구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부족한 사업 구조. 그래서 오늘 빠지는 건지. 사실 애플도 빠졌거든요. BH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재료 소멸로 떨어지는 건가요? BH 재료가 살아있던 적은 언젠데 오늘 왜 떨어지는 거예요? 불만도 있으시고. 역시 BH예요. 아이폰 때문에 오른 건 없어도 재료 소멸로 내리는 거는 똑같네요. 2만 원 오면 또 들어갑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실제로 아이폰의 수혜주로 꼽혔던 뭐 ITM 반도체, BH, 더구전자 오늘 오히려 공개 당일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까? 애플 약세 때문에? 뭐 글쎄요, 뭐 애플이 첫날은 하락했지만 어제는 또 상승을 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뭐 꼭 애플의 주가 흐름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BH가 이제 FPCB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아주 높은 그 수익성을 기록하는 사업 부분이라고 보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일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G 안테나 매출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또 이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다. 그러다 보니까 BH는 항상 뭐 아이폰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도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막상 이제 출시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출시 전에는 주목을 받다가 출시가 되고 나서는 좀 이제 이슈가 좀 소멸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러한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BH의 실적을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개선될 여지는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매수 관점에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앞에서 말씀한 종목들하고 비교한다라면 상대적으로 좀 아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BH 오늘 주가도 아쉽습니다. 6% 좀 넘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 애플이 전 모델에 탑재하는 OLED 관련 부품 업체로 BH가 꼽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구간 빠질 때 투자자분들은 매수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어쨌든 BH도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그 가두리 박스권 흐름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이 한 2만 원대. 아까도 보면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2만 원 정도 오면 매수를 하는 게 네.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2만 원이 주요 지지선으로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만 원 초반대에는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 생각하고 있고 또 박스권 상단 한 2만 4천 원, 2만 5천 원이 온다라면 또 매도 관점,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을 좀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서 고점이 돌파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추세 매매로 전환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4,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BH도 70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점검 아이폰 12 수혜주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